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구 지역도 거리마다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체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닫은 점포가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임대라고 쓰여진 안내문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최고 상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 세를 못 맞추니까. 장사 안 돼. 세를 못 맞추니까 이거 세를 주고 나면 자기 가져갈 게 싫으면 못 가는데 전부 다가. 그럼 장사 너무 안 되니 세가 많이 나가지. 빈 전방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안 되면 12월 달에는 한 불도 못 팔았어요. 11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 조금 파는 집은 이제 인맥이 좋고 인터넷 하는 집은 좀 하고 우리는 못해 전부 다. 저 뭐 카드도 하나 못 끊어서 몇 달 동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대구 동성로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구 주요 상권을 살펴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동성로는 20.2%, 경대 북문은 16.7%, 서문시장 청라언덕 지구는 34%를 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높은 공실률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전국 온라인 시장의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실률이 높다 보니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0.64%, 소규모 상가는 0.72%에 그쳐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거리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불경기의 그림자를 여전히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지역 전체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민생을 잘 돌봐야 하는데 남구에서는 조재구 구청장이 13개 동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새해 민심을 청취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연두 방문에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 혼란으로 어수선한 새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에선 설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구청장이 직접 13개 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인 이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이 경기 침체와 또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으로 볼 때 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올해 사업 계획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성당시장의 주위에 가면 그냥 골목시장으로 형성된 데가 있는데 주차난이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주차하면 가지고는 성당시장 전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소공원 설치를 당국기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우리 의논해가지고 또 하여튼 예산 확보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전국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여러 우리 국민들이 사실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 소통 현장에는 김기웅 국회의원실 김태동 사무국장, 손민선 남구의회 의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참석해 법 제도 개선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 구청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논란이 됐던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 설치 대신
새로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6.25 전쟁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돌기둥을 세운 감사의 정원이 조성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지난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던 오세훈 서울시장.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시대착오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오 시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직접 설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전 국민으로부터 받는 절차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태극기를 소재로 쓰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죠. 태극기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또 5가지 이외의 다른 상징물도 좋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세종로공원 상징 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일었던 비판 여론을 감안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했다며 조성 방향과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오늘날이 대한민국,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고 그 희생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줄 수 있는 번영의 인사이트를 이 공간에서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극대화하겠다. 광장 지상부에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22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설치됩니다. 참전국에서 가져온 석재로 5에서 7m 높이 돌기둥을 세우고 각국 언어로 글귀를 새겨 전사자 희생을 기릴 예정입니다. 또 지하에는 벽면 대형 미디어 월을 통해 22개 참전국 각국의 모습과 국기를 송출합니다. 이와 함께 세종로 공원도 대대적인 정비를 거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지하 공간을 확장해 휴게 다목적 공간을 만드는데 광화문역과 세종문화회관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상징 공간과 조형물은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세종로 공원은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위의 독감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감염병이 언제 유행하는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활하수로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틈을 통해 악취가 나는 물이 통에 담겨 올라옵니다. 곧바로 크고 작은 통에 옮겨집니다. 이 물은 각 가정에서 흘러나와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하수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하루 40만 3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이곳은 감염병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떠낸 하수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집니다. 연구원은 매주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43종을 검출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검체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전 처리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유전자를 추출하는데 한 2시간, 그걸 가지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을 해서 결과를 보는데 한 2시간, 총 6시간 정도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기계고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곳이었던 하수 채수 지점을 올해 4곳으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도내 인구 대비 감시율이 50%에서 65%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바이러스 농도는 계속 증가해 올해 1월 첫째 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이 파악한 실제 인플루엔자 A형 발생률과 같은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수 검사가 감염병 유행의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 데 효과적인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로 하수 감염병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하수 감염병 감시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지방의회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곳을 조사했는데 단 한 곳을 빼고 무려 27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서구의회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관람 등 유명 관광지 일정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유럽으로 떠난 연수 일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행 코스로 잘 알려진 관광지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난 해외 일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바로잡고자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시기를 기점으로 약 1년 6개월을 조사한 결과 28개 의회 중 27곳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점검 결과 총 27개 의회에서 약 25억 원 상당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 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반 사례에는 식사비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단체복 등 소모품 구매에 따른 지출, 출장료비 부풀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의회는 송년회 명목으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5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집행했지만 증빙 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장 근무자를 위한 피복비를 의원들의 단체복 명목으로 사용한 사례, 의원들과 함께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숙박비를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청렴도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에 대한 관련자 징계와 예산 환수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대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 불만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큰 혼잡은 없어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낮 12시가 되자 직원들이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을 세웁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고 난 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이들이 비운 자리는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등 3명의 직원이 대신합니다. 점심시간 당번을 정해 센터를 찾는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등본 하나 띄러 왔는데 점심시간이 휴무제라고 한다 하길래 보니까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곡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크게 반기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활기차게 다음에 응대할 수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만 두류 1, 2동과 본동이 오는 24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교대 근무라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에서 시작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은 대구 전체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대구시는 여전히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오는 주민을 위해 직원 2명 정도는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달에는 동인동 등 중구 지역 5개 행정복지센터로 추가 확대됩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수성구와 남구, 달성군에서도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도입을 했거나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중구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수의 공공기관하고 우체국 은행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휴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다수 주민들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점심시간에는 운영 안 한다, 공공기관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줄게 됨에 따라서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협의회가 휴무제 도입을 보류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휴무제는 이제 8개국, 그 9개국은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앞으로는 그래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끝나고 민원이 확 몰리면은 그거는 또 더 점심시간은 별로 없는데 밀리면은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 내가 볼 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대구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이유로 여전히 제도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남구 대명구동 복지공무원과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라는 내용을 OTT 플랫폼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 담았는데요. 참신한 기획과 주민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본 낯익은 장면들. 연기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면서도 능청스럽습니다. 촬영지는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 맛깔나는 연기를 보여준 출연자들은 대명구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입니다. 기획, 연출, 제작자는 김효진 대명구동 복지팀장. 겨울 빙판길 미끄럼주의 메시지를 재미난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새로 만든 복조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좀 아는 남자인 저와 그리고 대명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슴 따뜻하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복지 채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처음 연기에 도전한 주민들도 촬영 현장에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옛날 아기 때 그 생각이 나고 추억도 생각나고. 이 영상은 대명구동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공유 후 곧바로 3,800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나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면 계속 하죠. 스트레스 받고 또 우울한 일들만 있는데 우리 또 유튜브 보면서 또 웃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대명구동 복지팀과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유쾌한 컨텐츠 제작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김정희 달서구 의회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2주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가 상정한 김정희 의원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희 의원 징계안은 전체 출석 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의 동의로 가결됐습니다. 김정희 의원은 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해부됐고 윤리특위는 지난달 23일 회의를 열어 출석 정지 2주 징계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달서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시원과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는 가구입니다.
달서구는 이들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807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632가구, 7.7%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12,900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674가구로 한 달 전보다 862가구, 47.6%나 급증했습니다. 서구청은 서구 소식을 전달할 홍보기자단 서구누비를 모집합니다. 블로그, 유튜브, SNS 분야에서 총 15명을 모집하며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16일입니다. 남구청은 중동교 일대 신천둔치에 다양한 색상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벤치와 자전거 거치대 등을 교체하는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달성군립합창단이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규 여성 단원을 모집합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며 정기연습과 다양한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시설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일 모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며 자동 소화 장치도 함께 설치하여 학교 내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구는 자영업자의 도시라고 할 만큼 전국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대구 경제의 4분의 1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로 가득 찬 거리에서 이들이 최악의 위기라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지속되는 불황에 최소한 연착륙은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